연일 이어지는 폭염 탓이었을까요? 바닷가를 찾는 피서객들의 발길조차 뜸했다는 그날. 유독 이 호텔은 때 아닌 단체 방문객들로 북적였다고 합니다. 여기 뭐 한 20명 넘게 여기 온 거예요. 쳐들어가야 된다고 그래. 아니 놀랐어요. 저는. 아유. 아직도 그날 일만 생각하면 가슴이 두근거린다는 주인은 우리에게 당시 CCTV 영상을 보여줬습니다. 오후 1시가 넘은 시각, 호텔 로비로 건장한 남성들이 모여듭니다. 여기 시켰냐고. 사진 보여주니까 내가 대박 알았지. 낯이 익은 사람이 있어요? 아니 4일 동안 있었으니까 나는 얼굴 금방 알았지. 곧바로 엘리베이터에 오른 7명의 남자들은 그 호텔에서 가장 전망이 좋다는 704호로 향했습니다. 복도에 멈춰서 잠시 뭔가를 상의한가 싶더니 미리 준비해온 열쇠로 문을 따고 우르르 객실 안으로 들어서는 이들. 잠시 후 그들과 함께 모습을 드러낸 이는 머리를 짧게 깎은 젊은 남성이었습니다. 한 무리의 남성들에게 에워싸인 그는 저항 한번 못 해보고 호텔 밖으로 끌려나간 뒤 그 길로 사라졌습니다. 신날 새벽에 온 거야 신날. 몸이 좀 안 좋아서 쉬러 왔다고 이렇게. 안 돼 보여갖고 싸게 좋지. 안색이 안 좋아 보여. 그렇지. 9일치 숙박비를 한꺼번에 선불로 계산한 것 외엔 눈에 띌 것 없는 평범한 손님이었다고 했습니다. 몇 시간 뒤 그의 소식을 TV를 통해 듣기 전까진 말입니다. 충남 천안에서 현금 2억여 원을 훔쳐 달아났던 직원이 일주일 만에 붙잡혔습니다. 704호에 묵었던 그 손님이 바로 현금 수송 차량을 털어 달아났던 범인이었던 겁니다. 현금 수송 차량을 항상 여기다 대니까 그 동선에다가 미리 차 갖다 놓고 마트로 돈 넣으라 가고 얘 혼자 남아있는 상태에서 돈 가지고 자기 차 타고서 그냥 도망간 거예요. 현금 수송 업체 직원들이 마트 안 현금 인출기에 돈을 채워 넣으려 다녀온 사이 현금 수송차에 보관되어 있던 2억 3,500만 원이 감쪽같이 사라진 겁니다. 와가지고 나가더라고. 들어갔다 때려 전화하고 막 하다가 몇 시간 뒤에 가더라고. 신고할 엄두도 내지 못한 채 한동안 누군가를 찾느라 정신이 없었다는 직원들. 얘가 돈 따발하고 차 지키는 역할. 그러니까 직원 둘이 현금 인출기에 돈을 채울 동안 현금 수송 차량을 지키던 또 다른 직원 정 씨가 돈과 함께 사라졌단 겁니다. 자체적으로 자기네들이 어떻게 잡으려고 하다가 좀 늦게 신고했어요. 한 2시간 정도. 직접 여기 경찰서 와가지고 신고해요. 뭔가 잘못됐다는 사실을 알았을 땐 이미 현금 2억 3,500만 원을 옮겨 실은 정 씨의 차량은 현장을 떠난 뒤였습니다. 사건 발생 7일째 되던 지난 13일, 그는 보령의 한 호텔에서 검거됐습니다. 무엇보다 먼저 경찰들이 찾아 나선 건 도주 당시 그가 메고 다녔던 배낭. 이게 가방 피의자거든요. 안에는 뭐 들었어요? 가방 안에선 옷 몇 벌과 선글라스 그리고 지갑도 발견됐지만 정작 있어야 할 돈다발은 보이지 않습니다. 네, 여기에서 5만 원권 31장은 여기에 들어있었고 41장 가방에 들어있어요. 사라진 돈은 모두 2억 3,500만 원. 그런데 검거 당시 그의 가방 안에서 나온 돈은 약 370만 원뿐이랍니다. 그 많던 돈은 다 어디로 사라진 걸까요? 세상 살기 싫고 사회에 불만이 있어서 돈을 탈취했다. 회수된 게 370여 원. 네, 그 정도. 나머지는 버렸다고 하는 거죠, 서울에서. 서울에서 나머지는 버렸다고. 버렸다고? 예. 쓰레기 버리는 데다가 버렸다고. 그 주택가 이런 쓰레기 이런 데 버리는데 검은 봉지다 넣어서 버렸다고. 2억 원 넘는. 예. 그러니까 그게 이제 상식선에서 보면 이해가 안 되잖아요. 천안에서 돈을 훔친 정 씨는 자신의 차를 타고 평택으로 갔습니다. 그곳에서 옷을 갈아입고 차량을 버린 뒤 향한 곳은 서울이었습니다. 이동 수단이 그러면 택시도 여러 개가 갈아타가지고. 범행에 쓴 차량은 버린 채 택시를 타고 도주했다는데요.
택시 타고 가가지고 혼자 들여서 그냥 여기저기 돌아다니더라고. 분명히 누구 주던데 숨겨놨을 텐데 뭐 그걸 누가 버렸겠어요. 서울 시내에서 포착된 정 씨의 모습에서 묵직한 배낭이 눈에 띕니다. 이때까지만 해도 저 배낭 안에 돈다발이 들어있었던 걸까요? 거기서 이제 모텔 가서 3일 자고 거기서 또 택시 타고 천안 경유해서 공주 경유해서 대천 욕장으로 가서 욕장 가서 또 3일 자고 이제 7일째 간 거야. 서울 신림동의 한 숙박업소에서 3일을 머문 그는 택시를 타고 보령의 한 해수욕장 근처 호텔로 이동했습니다. 돈가방 이런 것도 보셨어요, 사장님도? 가방만 봤지 돈이 들었는지 뭐 물건이 들었는지 알 수가 있나? 내가 안에 본 것도 아니고. 나도 그런 거 엄청 궁금한 사람이야. 이때도 배낭을 메고 왔다는 그는 평범한 관광객으로 보였다고 합니다. 다만 한 가지. 그놈이 희한하게 자기 있어도 되니까 청소해달라고 그러는 거예요. 꼭 자신이 방에 있을 때 청소를 해달라는 묘한 부탁을 했다는데요. 여기 지켜보고 있었는데 저 위에 앉아 있었다. 청소 아줌마들이 이렇게 얘기를 해주고 저 위에. 혹시나 하는 마음에 정 씨가 머물렀던 방안을 다시 한번 샅샅이 살펴봤지만 돈다발은커녕 동전 하나 나오지가 않습니다. 돈 있어? 무슨 돈이 있어? 아이고 참 저. 아이 뭐라 그러고 다 그래. 왜 이렇게 오래 안 나오면서 돈 나왔다. 아이고 참. 이곳에 머문 3일 동안 배달 음식을 시켜 먹으며 주로 방 안에만 머물렀다는 정 씨는 대략 2차례 정도 외출을 했다고 합니다. 이번은 제가 나를 준 거예요. 두 번째 외출을 하던 날 그는 호텔 프런트에 전화번호를 하나 주고 택시를 불러달란 부탁을 했다는데요. 이 번호의 주인은 누굴까요? 정 씨와는 무슨 관계일까요? 처음에 네, 폰이 들어와서 한번 갖고 네. 머리가 지저분하다고 이용실 하나 아무 데나 써달라고 해서 세워줬죠. 기사님 번호를 어떻게 알고 전화를 한 거예요? 내가 가르쳐줬죠. 가르쳐달라고 해서 두 번째는 이제 전화가 온 거예요. 몸이 안 좋아서 네. 여기 어디 마사지 받을 데 없느냐고. 그래서 저 동생에다 내려줬어요. 그런데 그는 왜 굳이 잘 아는 사이도 아닌 그 기사님을 찾아 택시를 이용했던 걸까요? 보통의 경우 일반 범인들은 택시를 한 번 이용하면 그 기사분이나 그 택시 다시 이용 안 하는 게 일반적 패턴이죠. 얼굴이 익으니까요. 근데 이 범인 입장에서는 거기서 한 단계 더 넘어서서 그 안전하다고 여겨지는 택시 사장님을 계속 지속적으로 이용한 걸로 판단이 되고요. 이 사람은 입이 무거울 것 같고 내가 뭔가 부탁을 해도 들어줄 수 있는 분이다. 이런 생각을 본인 나름대로 한 거란 얘기죠. 그 큰 돈이 필요했던 이유는 무엇이었을까요? 범행 일체를 자백을 네, 그거는 다 자백이에요. 단지 이제 돈을 버렸다고 하니까 절도라든지 동종 전과가 그런 건 없어요. 범행 직후 그의 집 방 안에서 발견된 수첩입니다. 수첩을 버릴까? 노래라면 뭐 여기에 필요한 건 없어요. 노래 가방에 노래를 써? 네, 그런 것뿐이 없어요. 호텔 캘리포니아. 호텔 캘리포니아. 호텔 캘리포니아라는 팝송 가사가 눈에 띄는 이 수첩 안엔 외국의 낯선 지명과 체류 정보 등이 가득합니다. 대부분 본인한테 핵심적인 사항에 대해서 짧게 간략하게 쓰는 어떤 노트의 패턴이 있어요. 국제면허증이라는 지금 단어가 나오고요. 그 다음에 그 워킹 할리데이하고 홈스테이에 대한 내용이 쭉 나와요. 이 부분에서요. 농장에서 일을 하고 뭐 서류 준비하고 이런 내용들이 나와 있는데 뭐 해외로 나가는 걸 얘기하는 것 같고요. 뒤늦게 영어 공부를 시작한 흔적도 보입니다. 해외로 떠나는 계획을 세웠던 걸까요? 그렇다면 그 계획이 이번 범행과 관련이 있는 걸까요? 7월 29일 날 핸드폰이 꺼지면 추적이 가능한가요? 이런 내용이 사업 횡령. 그가 현금 수송 업체에 입사를 한 건 지난 7월 26일. 휴대전화로 횡령과 처벌에 대한 정보를 검색한 날짜는 입사 3일 만인 7월 29일이었습니다. 과거 2년간 정 씨가 일했다는 현금 수송 업체에서도 얼마 전 정 씨의 연락을 받은 일이 있었다는데요. 입사할 목적으로 잠깐 온 거는 있어요. 동료들과의 다툼으로 회사를 나갔던 정 씨가 재입사를 희망한 게 최근이었다는 겁니다.
살기 싫어서 돈을 훔친 게 아니라 그 돈으로 새 인생을 시작할 무대를 찾고 싶었던 걸까요? 범인이 2억 3천여만 원의 돈 있잖아요. 이거를 소위 말하는 수형 퇴직금으로 생각했을 가능성이 있어요. 수형이 뭐냐면 교도소 들어간다는 전문 용어거든요. 처벌을 받고 오고 이 돈이 수사기관에서 적발이 안 되면 이 돈을 가지고 편하게 살 수 있다. 즉 내 깜빵값이다 이렇게 표현을 많이 하거든요. 그런 개념으로 생각했을 가능성이 아주 농후해요. 수송업체에서 일한 경력이 있었던 그에게 거액의 돈이 오가는 현금 수송 차량은 가장 쉽게 접근할 수 있는 범행 대상이었을 겁니다. 하지만 그렇다 한들 어떻게 이토록 쉽게 돈을 가져갈 수 있었는지 잘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그 현금 수송 차량이라는 게 금고라든지 시건 장치가 안 돼 있나요? 그게 근거는 있더라고요. 그리고 이렇게 됐어요. 요 안에. 그리고 여기 키 작는 거 있죠, 여기랑. 얘 얘기로는 여기만 작는 키가 하나만 있어가지고 자기가 이 키 가지고 있었다. 현금 수송업체의 경우 지켜야 할 관리 규정들이 있습니다. 범죄, 성범죄, 내 운동을 의미하는 건 모두 세 가지. 우선적인 건 신용이 괜찮아. 돈을 만드는 거. 3일 1조가 할 힘이 맞아요. 저희는 일단 따뜻한 피해를 관리를 해요. 그렇지만 시간 장치라는 게 그냥 한 사람이 할 수 있는 그런 시간 장치가 아니에요. 경찰청의 감독 명령에는 현금을 도보로 호송할 경우 2인 이상이 움직여야 하고 현금이 들어있는 차량엔 1인 이상이 경계 근무를 서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때 차량 내 금고는 반드시 이중으로 잠겨 있어야 한다는 규정도 있는데요. 이번에 털린 차량의 금고는 단 하나의 잠금 장치만 걸려 있었다는 게 정 씨의 진술입니다. 왜 그런 걸까요? 현금 차량 절도 사건 저희가 취재하고 있는데 그 경찰서에서 물어보면 다 찍어놨는데 차량 매뉴얼이 정해져 있나요? 저희가 뭐 임의대로 막 하는 게 아니라 저희도 보고 체제가 있으니까. 이중 시건 장치가 돼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개인이 그 금고를 열어서 아니 그러니까 할 얘기 없다고 할 얘기 없다고. 매뉴얼은 지켜지지 않았고 금고는 쉽게 털려버렸습니다. 감쪽같이 사라져버린 2억여 원의 돈다발. 돈 다 써버리신 거예요? 돈의 행방을 묻는 질문에 그의 입가엔 희미한 미소가 번지는데요. 뭐 같이 일하시는 분들한테 하실 말씀 없으세요? 누구한테? 죄송하다는 말만 남긴 채 끝끝내 돈에 대해선 입을 다문 정 씨. 여전히 그는 숨겨놓은 돈으로 언젠가 호텔 캘리포니아에서 새 삶을 시작할 거란 꿈을 꾸고 있는 걸까요? 그 헛된 꿈이 끔찍한 악몽으로 바뀌기 전에 하루빨리 그가 꿈에서 깨어나길 바랍니다.